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당신의 등을 찌른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큰 기쁨을 얻지만 가장 아픈 상처 또한 인간관계에서 오곤 합니다. 특히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기대를 받고 더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만큼 더 깊은 배신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고 있는 그 상처, 그 배신의 순간을 돌이켜보면 어디서부터 어긋났던 걸까요? 혹은 그 관계는 애초에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왜 똑똑한 사람들이 더 자주 배신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5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 현명한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너무 다정해서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을 활짝 열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결국 당신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똑똑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선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대학 교수였던 정현우 씨는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공정했고 동료들에게는 솔직하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동료 교수 중 한 명에게 깊은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항상 정 교수에게 좋은 사람처럼 굴었고 정 교수 역시 그를 신뢰하며 학문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연구 발표 직전에 그 동료가 정 교수의 연구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 순간 정 교수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료의 치밀한 계산 덕분에 그 배신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정 교수는 그의 지적 능력과 도덕적 기준이 높았기에 더욱 쉽게 사람을 믿었고 그 믿음이 결국 그의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왜 이런 배신을 당하기 쉬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똑똑한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의롭고 성실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간과하거나 제때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똑똑한 사람들이 가진 지적 우월감에서 비롯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자신을 속이거나 이용하려 할 때 그것을 쉽게 간과하거나 별다른 방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더 자주 배신을 당하는 이유와 그 배경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하나씩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니체의 말을 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를 넘어뜨리는 자를 증오하지 말라. 그들은 네가 더욱 단단해지길 바라는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 삶의 관계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배신당하는 두 번째 이유를 더 깊이 알아보며 그들의 인간관계 속 실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배신당하기 쉬운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타인을 지나치게 신뢰한다는 점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타인의 선의를 너무 쉽게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경계심도 높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해칠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할게요. 한 창업가였던 서민우 씨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략가였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동업자에게 심각한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우 씨는 친구의 요청에 따라 사업의 중요한 권리를 친구 명의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친구는 너와 나 사이에 무슨 법적 서류가 필요하겠어? 우리는 언제나 같은 배를 타고 있잖아. 라고 말하며 민우 씨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우 씨는 그 말에 동의하며 친구와의 관계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을 때 친구는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민우 씨를 사업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그렇게 순진했으니 당해도 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민우 씨가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똑똑하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했기에 타인의 선의를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신뢰를 준다면 상대방도 그 신뢰를 지킬 거야. 하지만 인간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항상 같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타인을 믿을 준비가 되나요? 그 사람이 평소에 다정하게 대해줄 때인가요? 아니면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 때문인가요? 어떤 이유에서든 믿음이 너무 쉽게 주어지는 순간 그 관계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배신당하기 쉬운 세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대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갈등 상황을 피하고 가능한 한 부드럽게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향이 지나치면 상대방에게 자신을 이용할 기회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직장에서 팀장을 맡고 있던 이소윤 씨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팀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갈등 없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팀원이 계속해서 과도한 업무를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윤 씨는 그 상황을 분명히 알았지만 갈등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 팀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팀원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며 팀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그 책임이 모두 소윤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는 때로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나를 막을 수 없다 는 신호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고 상황을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이 결국 배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믿는 것은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맹목적인 신뢰가 아닌 분별 있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할 때는 결단력 있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배신을 막기 위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배신을 당하기 쉬운 네 번째 이유는 그들이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책임감은 분명히 좋은 성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발휘될 때 사람들은 그 책임감을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완벽주의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요구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민경 씨는 한 중소기업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하며 상사는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이런 책임감이 점점 그녀 자신을 옥죄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마다
민경 씨는 동료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거나 업무를 미루는 상황을 자주 마주했습니다. 그러면 민경 씨는 팀 전체의 성과를 위해 결국 자신이 추가 업무를 떠안곤 했습니다. 동료들은 민경 씨가 알아서 다 잘해줄 거야라며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고, 민경 씨는 팀의 성공을 위해 항상 더 많은 부담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쳐버렸고 상사에게 팀원들의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상사의 반응은 왜 지금에서야 문제를 말하는 거야? 그동안 너 혼자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상사는 민경 씨에게 그럼 앞으로도 네가 잘 관리해줘 라고 말하며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민경 씨의 책임감은 동료들의 나태함을 부추기고 상사에게는 그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준 셈입니다. 이 사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배신을 당하거나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책임감이 지나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책임감을 이용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교훈은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감히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을 나누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5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려는 배려심이 지나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배려심은 듣기에는 좋은 성품 같지만 실제로는 배신을 초래하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기준이 명확하고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대신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경계를 표시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수진 씨는 회사의 주요 고객을 관리하며 탁월한 성과를 내는 영업사원입니다. 그녀는 고객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항상 그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진 씨를 악용하는 고객도 있었습니다. 한 고객은 상품의 가격을 계속 깎아달라며 수진 씨를 압박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큰 손실을 감수하며 할인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그 고객은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며 수진 씨의 선의를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 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입장보다 고객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다 보니 결국 회사와 고객 모두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배려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려와 신뢰는 분명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수준에 이르면 결국 자신을 배신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도 지나치면 악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책임감이나 배려심 같은 좋은 성품도 적절한 균형을 잃으면 결국 해가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서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스스로의 경계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준호 씨는 회사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유능한 직원입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항상 열려 있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호 씨에게는 항상 부탁을 들어달라는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도움 요청이었지만 점점 일이 커져서 다른 동료들의 업무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는 스스로의 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준호는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고 도움을 요청했던 동료들조차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호 씨가 초기에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은 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경계는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신뢰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신뢰가 당연히 보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호 간의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진정한 신뢰가 형성됩니다. 철학자 공자는 신뢰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작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주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애 씨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항상 모임을 준비하고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친구들에게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친구들의 무관심과 배신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모임에 지각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잦았고 영애 씨가 준비한 것들을 마치 당연히 누릴 권리처럼 여겼습니다. 영희 씨는 처음에는 친구들이 바쁜가 보다라고 이해했지만 점점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신뢰가 일방적으로 작동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신뢰의 조건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지를 보고 그 신뢰가 단단히 형성된 후에야 더 큰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신뢰 형성은 똑똑한 사람들이 배신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방법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력과 분석력을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신의 판단을 수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거나 이용하려는 징후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방법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사람들의 동기를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이유와 의도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상대방의 동기를 읽는 능력이 사회적 지능의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는 친절하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이 순수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일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수 씨는 회사에서 한 동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지수 씨가 맡은 프로젝트에 항상 조언을 해주었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 씨는 그 동료가 자신의 도움을 상사에게 과장되게 보고하고 마치 자신의 공로처럼 포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초기부터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즉, 상대방이 특정한 행동을 통해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런 분석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 상대방의 행동을 깊게 따져보는 일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동기를 읽고 필요하다면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방법은 정보를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즐깁니다. 이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의 계획이나 비밀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거나 잘못된 맥락에서 왜곡되어 전달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를 동료들과 나누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아이디어가 다른 동료의 연구 발표에서 사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험은 자신의 정보를 나누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입은 닫아야 할 때가 있고 귀는 열려 있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는 신중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진 정보의 가치를 알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배신을 예방하기 위해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며 자신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을 더 쉽게 속이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며 이 과정에서 신뢰를 쌓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명한 리더는 감정을 적절히 표현함으로써 팀원들과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그는 기쁨, 슬픔,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공유하며 자신이 인간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리더는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으며 배신당할 확률을 줄이는 데 성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동기를 읽는 능력을 키우고 정보를 신중하게 공유하며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 원칙들을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배신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거리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한계와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확한 경계선은 우리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보통 경계가 없는 사람을 쉽게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능과 능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도와주는 일이 많아 이용당하기 쉬운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타인의 기대를 높이는 동시에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영 씨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항상 도움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었죠.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영 씨는 동료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항상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요. 이처럼 경계선을 설정하는 일은 때로는 힘든 선택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에게 지나친 의존이나 기대를 유발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두 번째 방법은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에너지의 균형을 뜻합니다. 만약 한쪽으로만 치우친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 관계는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의 균형은 양쪽이 동등하게 노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이를테면 상대방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내가 어려울 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런 상황을 빨리 인지하고 관계의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먼저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지금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라는 단호한 표현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단순한 말이 상대방에게 우리의 경계를 알려주는 동시에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실천 방법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보다 타인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뒤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엔 에너지가 고갈되고 타인에게 배신당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봄으로써 정신적, 감정적 회복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원이 매일 과도한 업무와 동료들의 부탁을 처리하느라 자신의 시간을 전혀 갖지 못했다면 그는 언젠가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일상에서 스스로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서 차를 마시거나 독서를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배신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진정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는 우리를 보호하고 삶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줍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의 지원을 통해 더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키우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배신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방법들은 경계선 설정, 관계의 균형 유지, 자신을 위한 시간 확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유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차분히 정리해 봅시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배신당하기 쉬운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우리는 먼저 타인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 때로는 문제를 키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가진 통찰력과 능력은 그들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을 타겟으로 삼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균형입니다. 신뢰와 의심, 도움과 자기보호,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과 자신을 위한 시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를 더 현명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간관계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혹시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반대로 타인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우리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배신의 본질을 이해할 때 그 고통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해치지 않는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처럼 우리의 경험은 상처뿐 아니라 성장의 기회를 함께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배신을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배신을 당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교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큰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퍼즐 속에서 정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배신감이라는 감정을 느꼈나요?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여러분만의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이번 이야기가 공감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인간관계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인사이트를 선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